하이록스는 러닝이 사실 더 비중이 가장 큰 대회야. 그러다 보니까 러닝 마일리지가 잡혀있지 않은, 한마디로 러닝 내구도가 쌓여있지 않은 사람들이 적당히 근력 운동 했다고 해서 접근하면은 부상 위험성이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불사조TV 박용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푸사오, 크로스핏 비교 이런 거에 이어서 추가 기획 2탄 하이록스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피트니스 마라톤, 그게 바로 하이록스야. 한 8라운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마라톤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 다양한 펑셔널적인 움직임들을 하는 근력 운동이 좀 섞여 있는, 그래서 피트니스 마라톤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이록스를 많이 하는데 이 하이록스에 사실 불편한 진실이 있어. 첫 번째, 일단 하이록스는 어떻게 보면 근력 운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러닝 비중이 과도할 정도로 많은 거지. 근력 운동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근력 운동을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은 끝나고 20-30분 걷거나 아니면 별도로 추가적으로 첨부하는 게 러닝이거나 유산소가 되는데, 하이록스는 러닝이 사실 더 비중이 가장 큰 대회야. 그러다 보니까 러닝 마일리지가 잡혀있지 않은, 한마디로 러닝 내구도가 쌓여있지 않은 사람들이 적당히 근력 운동 했다고 해서 접근하면은 부상 위험성이 있는 거지. 마라톤도 요새는 생활 스포츠로 많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초심자용으로 2km, 3km도 있고 5km도 있고 일반적으로 동호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리가 10km인데 하이록스가 딱 그 정도 거리 안에서 시합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러닝 동호인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야. 펑셔널적으로 다양하게 유산소를 했던 사람한테도 그렇게 과한 수치는 아닌데, 어쨌든 일반적인 헬스나 피트니스 근력 운동 하던 사람들한테는 헬스 비중보다 러닝의 비중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력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되게 무너지기 쉬운 구조인 거야. 그리고 펑셔널 트레이닝을 지도하는 내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그 펑셔널함이 좀 더 뭐랄까? 단순해. 펑셔널이라는 게 기능적이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능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측면에서 기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패턴적으로 보자면 밀고 당기고 돌리고 들고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패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무난한 패턴, 스쿼트, 런지, 그리고 슬레드, 월볼, 가장 기본적인 거, 하지 움직임 미는 것과 상지 미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쓴 게 없어. 그러니까 뭔가 돌린다든지 데드리프트처럼 당긴다든지 턱걸이를 한다든지, 이런 게 크로스핏에서는 빈번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동작들이거든. 정작 가장 그 흔한 턱걸이 하나가 안 나온다는 거지. 이게 결국 시합이잖아. 그러니까 시합 준비하는 사람들은 편중된 운동만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전 운동 쓰지 않고 몸 쓰는 패턴이 되게 단순하다는 거지. 펑셔널이라고 갖다 붙이기에는 되게 단순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점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공평한 구조라고 하는데, 체형적으로나 관절에 부하가 있는 사람들한테 매우 불리한 구조야. 크로스핏에 비하면 되게 공평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회 같지만 모두에게 그렇게 공정한 대회는 아닌 거지. 홍범석 씨 체형을 보면 딱 러닝하기 좋은 체형이잖아. 사바나에서 뭔가 달리는 치타나 사슴처럼 뭔가 잘 달리기 좋은 그런 체형인 거지. 그래서 하이록스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불공평하다. 그러면 하이록스가 왜 이렇게 뜨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일단 돈이 안 들어가요. 장비도 필요가 없어. 연습할 공간도 따로 필요가 없어. 제약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분석을 잘했네. 조금 더 얘기를 조정하자면, 첫 번째, 하이록스는 내가 크로스핏 체육관도 하고 시합도 열었던 사람으로서 운동을 종합적으로 잘하는 사람의 무대가 아니라 잘 버티는 사람의 무대야. 요게 좀 차이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크로스핏 대회만 가면 스네치, 물구나무 서서 워킹, 머슬업, 이런 것들 엄청 골고루 해야 돼. 심지어 외국 대회 나가면 수영도 해야 되고 되게 운동을 골고루 입체적으로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이록스는 달리고 밀고 런지하고 그냥 월볼 던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으로 다채로운 운동을 해봤던 사람의 경험상 기술의 난이도는 사실상 거의 제로에 수렴해. 그거를 경쟁을 한다 얘기랑은 다른 거야. 기술의 난이도는 아주 기본적인 거지. 왜냐면 헬스장 가서 PT 하는 첫날 스쿼트 런지 다 알려주거든. 그리고 월볼샷은 스쿼트 런지 푸시업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금방 배워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대회 문이 열려 있는 거니까 대회 입장에선 좋은 거야. 크로스핏 봐봐. 시합 영상 보면 아무도 크로스핏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럼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헬스 PT 오래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랑 항상 하는 게 있어. 다이어트 같은 거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 보통 뭐 해? 술 마시지 않을까요?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안 찍어봤어? 저는 찍을 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만들면 하게 될 것 같아, 안 하게 될 것 같아? 목표를 만들면 할 것 같은데요? 그치. 내 말이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돼 있어서 시합을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시합에 나감으로써 오히려 준비를 하게 돼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 내가 이 대회 나간다 생각함으로써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동기부여가 되니까 사실 그건 너무나 좋은 거지. 그리고 또
중요한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 현대인들은 다 누구나 자기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거야. 인스타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근데 매번 다 연예인들처럼 무슨 뭐 인플루언서처럼 화려한 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근데 이 하이록스는 대회 보면은 이게 규모가 커. 실내에서 마라톤을 하는데 엄청난 선수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뛰거든. 또 그 시스템이 또 잘 돼 있어. 그냥 동네 주먹구구식 대회가 아니어서 몇천 명이 동시에 출발해도 내가 뭐 몇천 명 중에 몇 등, 몇 번째 이런 게 다 기록에 나와. 엄청 정교하게 이제 기록이 딱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체계성이 잡혀 있는 거야. 어쨌든 이거는 돈으로 값어치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완주한 거에 자체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 결국 그거 하나가 스토리가 완성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SNS나 이런 데 올릴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거지. 기존의 보디빌딩이나 크로스핏이나 전통 마라톤 대회보다는 조금 부담이 적으면서도 대회는 더 화려하고 더 영한 사람들도 많고, 왜냐면 SNS 위주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결합돼 있으니까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야. 크로스핏은 어떤 퍼포먼스가 주가 되는데 하이록스는 최고로 강한 사람을 뽑는 대회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 안 하는 사람의 대회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러닝이 많아질수록 버티고 인내하는 게 되게 깊어지거든. 그러니까 단순한 거를 갖다가 계속 반복한다는 게 사실 엄청난 고통이거든. 그래서 하이록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회다. 하이록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러닝이 싫지 않은 사람, 기술 연습보다 반복이 좋은 사람, 운동 목표가 필요했던 사람, 대회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던 일반인, 이런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